80세 김순례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생 이야기. 잿빛 새벽. 그리고 한 사람의 발자국. 잿빛 새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노인의 발소리가 들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 위로 떨어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허리 굽은 그녀의 이름은 김순례. 올해로 80세. 오래된 장화를 신고 낡은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동네 언덕을 오른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카페도 병원도 아니다. 작은 화방. 그곳은 지금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젊은 날의 그림자. 살기 위해 나는 나를 버렸다. 창밖에는 회색 먼지가 떠다녔다. 공장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공장 안은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와 기계의 굉음으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20살의 김순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일했다. 기름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겨울에도 팔을 걷어붙인 채 금속 부품을 조립했다. 순례야, 점심 안 먹어?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니까. 그녀는 도시락을 건너뛰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동생 학비가 모자랄까봐. 그녀의 하루는 일터에서 시작해 일터에서 끝났다. 공장 기숙사방 한 칸, 방바닥에선 언제나 기름 냄새가 올라왔다. 밤마다 그녀는 녹슨 거울 앞에서 손등을 바라봤다. 손톱 밑은 늘 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 손으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그녀의 세상엔 꿈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소녀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세탁비와 전기요금, 밀린 월세에 깔려버렸다. 결혼 후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그들의 삶은 늘 벼랑 끝이었다. 공장에서의 노동이 끝나면 밤에는 식당으로 향했다. 허리 굽혀 설거지를 하고 손님이 남긴 밥풀을 긁어내며 그녀는 늘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은 친구의 보증으로 망했고 그날부터 빚독촉 전화가 매일 울려댔다. 밤마다 전기세가 밀려 불이 꺼진 집,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부엌에서 그녀는 찬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엄마는 괜찮아? 배 안 고파.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냄비에 붙은 밥풀을 긁어모아 조용히 삼켰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남편의 사고 소식이 들려온 날이었다. 비오는 저녁, 젖은 신문지 위로 핏빛이 번졌다. 남편은 하청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멍하니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이미 싸늘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였다. 새 아이를 데리고 그녀는 바로 다음 날 일터로 나갔다. 울면 밥이 안 생겨. 울면 애들 굶어.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싸움이었다. 하루에 2군데, 많게는 3군데의 일을 다녔다. 아침엔 식당, 오후엔 빵 공장, 밤엔 모텔 청소. 몸은 고장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가락이 굳어 붓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굳어졌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림이 뭐야? 밥이 먼저지.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사라졌다. 꿈도 웃음도 휴식도 없이. 어느 날 퇴근길 버스에서 그녀는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떼지 못했다. 한 미술학원 창문 너머 붓을 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순례의 가슴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12살 나무 아래에서 크레파스로 하늘을 그리던 어린 순례. 그 그림은 어머니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종이 상자와 함께 팔아버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멀어졌고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피로에 잠긴 눈동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허한 버스 안에는 엔진 소리만 가득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라도 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작고 희미했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불씨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김순례 할머니의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잃어버린 꿈의 그림자였다. 80세의 결심.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야. 겨울의 끝자락, 창밖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김순례는 낡은 방 안,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월이 자신을 향해 끝이 다가온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벽에는 새 자식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그 사진이 삶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그저 먼 추억처럼 흐릿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그녀의 전화는 언제나 짧게 끝났다. 엄마, 나중에 봬요. 요즘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건강만 해라.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조용히 손바닥을 바라봤다. 손등엔 굵은 핏줄이 솟아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고된 흔적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 손은 평생을 가족의 밥을 짓고 땀을 흘리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느껴졌다. 그날 밤 순례는 방 구석에서 우연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나무 상자. 그 속에는 낡은 연필 하나와 노트 조각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손에 쥐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학교 뒤뜰 나무 아래서 하늘을 그리며 웃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참 행복했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난 기쁨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리고 마침내 80번째 생일 아침, 순례는 결심했다. 작은 거울 앞에 앉아 굽은 어깨를 펴고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칼. 그녀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적어도 마지막은 내 인생답게 살고 싶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 문구점에 들렀다. 점원은 놀란 듯 물었다. 할머니, 색연필을 사시게요? 그래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내 걸 좀 그려보려고요. 그녀는 어린이용 스케치북 하나와 색연필 한 상자를 샀다. 계산대 위로 1,000원짜리 3장이 놓였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 표정엔 오랜만에 피어난 미소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겨우 한 줄기 들어오던 낡은 방.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손에 쥐었다. 그 손은 오래 굳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움직였다. 첫 번째 선은 삐뚤었고 두 번째 선은 흔들렸다. 그러나 세 번째 선이 그려졌을 때 그녀는 문득 숨을 멈췄다. 거기엔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비틀리고 투박했지만 그녀가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었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 인생의 첫 그림을 그렸다. 늦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 후로 김순례 할머니의 새벽은 달라졌다. 알람도 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붓을 들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그릴 거야. 그 한 장의 삐뚤빼뚤한 꽃그림이 훗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첫 번째 걸작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진짜 첫날이야. 도전의 계절.
내 손끝이 다시 숨을 쉰다. 봄이 오고 있었다. 동네 언덕 아래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자 김순례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었다. 누군가는 할머니 또 나가시네 하며 웃었지만 그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꽃잎 하나하나가 세상의 기적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그녀는 그날도 스케치북을 들고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연필을 쥔 손끝 약간 떨렸다. 관절염이 심해 붓을 오래 들면 손이 붓고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이젠 낯설지 않았다. 평생 일하며 아팠는데 이제는 좋아서 아픈 거니 괜찮다. 그녀는 웃으며 연필을 눌렀다. 그 순간 봄바람이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취미교실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수채화 교실, 나이 제한 없음. 그 문구가 유난히 반짝였다. 손가락이 포스터를 스치자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 나이에 이제 배운들 뭐하겠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목적이잖아.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래, 등록하자.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그날 이후 매주 화요일 오전 김순례는 낡은 재킷을 입고 회관으로 향했다. 첫날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에선 젊은 사람들 몇몇은 손주 또래의 청년들이 붓을 들고 있었다. 순례가 문을 열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할머니 수강 신청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왔나? 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예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첫 수업, 그녀는 하얀 종이 앞에서 손이 굳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다. 옆자리 학생들은 이미 산, 강, 꽃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 그 위로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그래, 나를 그려보자. 그녀는 거칠게 선을 그었다. 구부러지고 흔들린 선이 마치 지난 인생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렸고 지웠고 다시 그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종이 위에 선들이 살아났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숨이 풀리듯이. 수업이 끝날 즈음 강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그림 할머니 마음인가요? 글쎄요. 그냥 나를 그렸어요. 오래 참아온 나를요. 강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손끝을 바라봤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다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 손끝이 다시 숨을 쉬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다. 새벽마다 붓을 씻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나는 배웠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준다. 여름이 다가올 즈음 그녀의 그림은 점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김할머니 그림 참 따뜻하더라. 색감이 희한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 누군가 말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하루예요. 하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 곧 세상을 울릴 인생의 전시회가 될 줄은 그녀도 몰랐다. 나의 첫 전시회. 이름표 아래의 눈물. 갤러리 입구에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봄 햇살이 쏟아졌다. 순례의 눈앞에는 흰 벽 위로 걸린 수십 장의 그림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 그녀의 첫 작품. 붉고 노란 꽃잎이 삐뚤빼뚤하지만 힘차게 피어 있었다. 내 그림이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 손으로 스케치북을 붙잡았다가 풀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갤러리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주민, 이웃, 심지어 기자들까지. 그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벽을 따라 걸었다.
첫 작품 앞에 서자 누군가 속삭였다. 이거 할머니 그림 맞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얼굴을 적셨다. 그날 전시회에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다.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는 코너. 순례는 조심스레 한쪽에 다가가 글귀들을 읽었다.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삶의 힘이 느껴집니다. 할머니,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입술을 깨물었다. 70년 넘게 억눌렸던 감정이 그 짧은 글귀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 이게 내가 찾던 거였구나. 전시회장에는 작은 방송 카메라도 있었다. 리포터가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걸린 첫 그림을 바라보자 말이 흘러나왔다. 이 그림은 나 자신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보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너머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관람객들 중 몇몇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이름이 걸린 작은 명패가 첫 작품 아래에서 반짝였다. 김순례, 80세. 그 이름은 단순한 나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 이름 아래에는 희생, 인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순례는 한참 동안 그림 앞에서 서 있었다.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열었다. 첫 전시회는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은 그녀를 80세의 신의 화가라고 불렀다. 책과 다큐 제작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이 아닌 자신과의 화해였다. 내 삶은 길었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지금이야.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시작일 뿐이었구나. 기적의 완성.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그녀의 이름은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80세의 화가 김순례. 작은 동네 화방에서 시작한 한 장의 삐뚤빼뚤한 꽃 그림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전시회 이후 그녀는 책 출판과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 모든 과정보다 매일 붓을 잡는 순간이었다. 새벽 5시, 그녀는 늘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친다. 밖은 아직 어둡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다.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연필이 색을 남기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세워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전시회를 찾았다. 소녀는 말없이 김순례 할머니의 그림 앞에 섰다. 순례는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림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손을 잡아주고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시작해도 내일 시작해도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이 남았답니다. 소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순례는 그 순간 자신의 지난 80년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그림 한 점,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용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에필로그. 당신의 봄도 아직 오지 않았을 뿐. 김순례 할머니는 말한다. 인생은 짧아요.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랍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인다. 80세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20살의 마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처럼. 오늘도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며 미소 짓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진다. 내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 아닐까요?
당신의 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80세의 봄에 다시 태어나다.